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공부법 제3강. 저번에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양과 질과 관련된 얘기했었고, 오늘은 실전 개념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뭐 실전 개념이라고 하면 쌤 책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알고리즘 궁금한 친구들은 OT 영상 쌤이 이번에 새롭게 찍었으니까 OT 영상 보고 오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며 왜 얘를 배워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쭉 설명하고, 그럼 실전 개념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언제 가장 하는 게 적절한 건지 요거에 대해서 내가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실전 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 필요성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3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풀 때는 사실 이 실전 개념이랄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3점 문제를 푸는데 실전 개념 써먹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해봤자 시간이 한 20초 정도 차이?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필요하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난도 문제, 우리 수능에서 4점 문제 중에서도 너무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적당히 어려운 문제 있죠. 수능 4점. 자, 요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가끔씩 문제들을 보면 해설지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때가 많아. 엄청 길게 적혀져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당위성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당위성이랄 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근데 계산은 너무 더럽게 많아. 따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해설지 막 따라가 읽어. 그러면 그러네, 맞네, 맞네, 그 답이 나왔어, 그렇구나, 답이 나오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외운다고. 그치? 자,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해설지가 복잡하니까 내가 그냥 이해력이 딸리나 보다, 그럼 이대로 그냥 해야 되겠지 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여러분들의 풀이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이게 그 느낌표 할 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 풀고 나면 항상 이제 쌤 해설 강의를 본단 말이야. 그럼 해설 강의를 보면 여러분들이 푼 풀이랑 쌤의 푼 풀이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풀이가 되게 다 항상 나도 학생들 풀이 많이 본단 말이야. 애들 상담할 때 시험지 가지고 오란 다면 내가 시험지를 봐. 그러면 애들 막 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밑에 칸이 이만큼 있잖아. 이거를 가득 채운 다음에 옆에도 뭐가 좀 여백도 더 써.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고. 실제로 쌤은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여기서 한 5줄이면 난 다 끝나.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이 실전 개념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그리고 얘의 필요성을 아직 못 느낀 친구들,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쌤이니까. 에이, 똑똑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우리는 나는 그런 생각 못해요. 나는 그냥 교과서 개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 물론 기본기는 너무나 중요하지. 내가 이건 기본 개념 수업 TCC에서도 계속 얘기했잖아. 기본기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지. 당연히 중요한데 문제는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무슨 전 이거 생각 못합니다 하고 그냥 계속 기본 개념만 가지고, 계속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 계속 이 문제 푸는 연습들만 해요. 물론 풀 수 있겠지만 요새 수능에서 시간 싸움인데 할 수 있겠냐고. 시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부족해집니다. 너무 부족해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무조건 실전 개념이라는 걸 경험해 봐야 된다. 알겠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시간이 부족한 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전 개념을 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접근과 관련된 얘기고, 내가 얼만큼 문제 방향을 빠르게 잡느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요소이기도 해. 하지만 그냥 내 풀이 자체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어떻게? 지금 내가 푼 풀이 말고 다른 풀이가, 더 좋은 풀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실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전 개념을 알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가 간결해집니다. 그래서 이 실전 개념 흔히 이제 뭐 스킬이라고도 부르는데, 쌤이 이제 스킬과 실전 개념을 내가 왜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냐면, 보통 이제 수업할 때는 실전 개념, 스킬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거든. 근데 둘은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한 5줄 쓸 거를 2줄로 만드는 그러한 스킬을 딱 써가지고 그냥 빠르게 계산을 해주는, 얘는 진짜 시간 절약 용도고요. 그거 말고 실전 개념 자체는 이것도 포함하고 있으면서 뭐도 얘기해주고 있냐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 내가 이런 문제들, 어려운 난도의 문제들을 봤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포인트, 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떠올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실전 개념은 당연히 뭐로 만들어지냐면 현재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전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 실전 개념은 달라져야 돼요. 왜? 매년 나오는 트렌드가 다르니까. 이해됩니까? 트렌드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실전 개념도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여러분들 실전 개념을 배우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풀이가 지저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 문제를 유형화시켜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초반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문제 유형화는 특히나 기본 개념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유형화가 안 돼. 유형화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유형화된 문제들이 여러 개, 한 5개가 섞이는 경우도 있고 애초에 유형화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마다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새로운 유형이네? 오케이, 나 이 유형 정복해야지 하고 이 유형을 그대로 풀이를 또 외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갔을 때 유형 1부터 유형 100까지 정리해야 되는 걸 갑자기 유형 200, 유형 300, 유형 1000 다 외우고 있다고. 그 수많은 유형들을 다 외울 거야? 그리고는 심지어 수능 때는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이 나와. 그거 어떻게 대비할 건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유형화 시켜서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답지를 달달달 외워서 공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실전 개념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개념이라는 게 그럼 뭐길래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냐? 실전 개념이라는 건 현재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 그리고 스킬, 요것들을 합쳐서 실전 개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상황마다 당연히 다르고요. 문제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강조돼야 되는 실전 개념도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하셔서 수능을 대비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내가 하나의 컬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실전 개념은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다 만든 거니까. 수능 문제를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놈이니까 당연히 교과서에는 없어요. 그럼 교과서에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강사들마다 생각하는 실전 개념이 어느 정도 획일화되어 있는 것들은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사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심지어 내가 뭐라고 했지? 매년 다르다고 했죠. 매년 트렌드가 바뀐다고 했지. 그러면 트렌드가 바뀌는데 그 트렌드를 따라가서 실전 개념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트렌드 따라가는지 않고 그냥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실전 개념만 설명하시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쌤한테는 이런 내용까지 배웠어. 근데 어떤 쌤은 이 내용은 요새 안 나와. 이거 지금 필요 없어. 이거 몰라도 돼. 그리고 이건 지금 당장 의미도 없어. 라고 해서 안 가르쳐 주는 쌤도 있고. 그러면 어떤 쌤한테 들었다가 요 쌤한테 들었다가 요 쌤한테 들었다가 왔다 갔다 실전 개념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떤 쌤은 이게 중요하다 했어. 아니 근데 어떤 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 했어. 어떤 쌤은 요까지 알려줬는데 이 쌤은 이것도 다르게 알려주네. 다르게 푸네.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어. 획일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실전 개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커리로 무조건 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업 안 들어도 돼. 이 영상을 보고 내 수업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다른 쌤 수업이 된다면 그 쌤 실전 개념 수업이 된다면 무조건 그걸로 쭉쭉쭉 밀고 나가야 돼. 왜냐면 봐봐. 잘 생각해봐요. 보통 강사들이 그러니까 쌤 수업을 예로 들게 대표부터 해서 스타트업 다음 알고리즘 그 다음 포커스 뭐 중간중간에 이제 껴있는 뭐 주간지다 뭐 교재들은 많지만 수업만 얘기하면 이제 스포일러 이런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된단 말이야. 뭐 수능은 거의 스타트업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 스타트업부터 쭉 간다고 했는데 스타트업은 사실 교과서 개념이야. 모든 유형 문제야. 여러분들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센, 시중에 나와 있는 마플 이것만 보더라도 다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 다 똑같다고 얘는. 그런데 알고리즘부터는 실전 개념이야. 이때부터는 다 모든 강사들의 내용을 보면 다 달라. 물론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많지. 아예 다 다르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 그 대신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고요.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요. 문제도 달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이걸로 설명을 했지. 그럼 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커스 수업을 할 때는 알고리즘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물론 100%다 알지 못하겠죠. 내가 그 포커스 수업 할 때도 맨날 그래. OT 찍을 때 여러분들 알고리즘 내용 다 알고 있죠? 하고 내가 포커스 수업하는데 애들 표정 보면 아닌 애들도 보여. 그러면 난 또 조금씩 알려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한 80% 정도는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 내용이 또 완성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접근을 알려줘. 막 알려주다가 나중에 스포일러 가지면 뭐해? 얘네 둘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얘를 설명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가정하에 얘를 설명하고 얘네들을 알고 있는 가정하에 얘를 설명할 텐데 중간에 다른 선생님 알고리즘 개념, 그러니까 실전 개념을 듣고 여기로 넘어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과 얘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 그러면 이게 핀트가 맞겠어? 안 맞겠어? 안 맞지. 내가 사고하는 이 과정과 남이 사고하는 과정이 다른데 어떻게 맞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거 듣다가 아니 실전 개념 유명한 쌤들 많잖아. 다른 쌤들 것도 많잖아. 다 듣다가 넘어왔어. 아, 이거 실전 개념 수업이라네? 나 이거 안 들을래. 이거 다음 거 들으면 되지. 라고 하지 말라고요. 무조건 요거부터 듣는 게 맞는 거야. 수능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쌤 강의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게 아니더라도 무조건 요 순서도 듣는 게 맞아요. 알겠지? 요거는 겹쳐도 괜찮아. 내가 딴 쌤의 뭐 기본 개념 수업을 들었대. 안 들어도 돼.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실전 개념만큼은 그때부터 하나의 거리를 쭉 밀고 나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최소 3회독이라고 했죠. 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때부터는 질이 중요해. 이 문제 하나하나가 정말 다 소중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기출문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한 문제를 절대로 한 번 풀고 버리지 말 것.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쌤은 최소 3회독이라고 얘기해요. 실전 개념은. 왜냐면 실전 개념이 일단 문제 자체가 쉽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볼 때마다 새로울 거야. 왜냐면 풀이 과정 자체가 기본 개념으로도 풀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으로 많이 풀어봤을 거야. 그러면 새로운 실전 개념을 내가 적용했을 때 그 문제가 예를 들어 어떻게든 어색하잖아. 처음에 내가 기본 개념을 푸는 게 요만큼 왔어. 이 정도 급으로 내가 지금 풀 수 있어. 기본 개념으로. 풀이 과정은 길지만 그래도 너무나 완벽하게 풀고 있어. 실전 개념을 처음에 배웠어. 그걸 당연히 문제풀이에 적용을 하겠죠. 요 정도 느낌밖에 안 와. 처음에는. 근데 2회독 할 때쯤 되면 얘가 요 정도까지로 올라와요. 3회독 할 때쯤 되면 얘보다 훨씬 더 높은 급으로 간다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한 번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최소한 3회독을 해야 되고요. 1회독 할 때는 이건 내가 OT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인강이랑 같이 쭉 같이 가면 좋아요. 문제 풀고 인강 보고 문제 풀고 인강 보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좋고요. 2회독 할 때는 뭐 해주는 게 좋냐면 인강 없이 한번 스스로 쭉 푸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절대로 다 못 풉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나와요. 자, 그러면 내가 모르는 문제들, 어떻게? 틀린 문제들이 있지. 그 틀린 문제들만 힌트를 얻거나 손글씨 해설을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시청하면 돼요. 요것만.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세 번째 때는 뭐 해주면 돼요? 스스로 다 하는 거야. 완성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거 쌤 알고리즘 수업 들었던 대부분의 학생들, 인강은 내가 다 일일이 찾아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3회독을 해요. 물론 3회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저 1회독 했으니까 저 이제 수업 안 듣고 이거 2회독 할게요. 이거 3회독 할게요. 이러는 건 아니야. 당연히 2회독부터는 뭐야? 복습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지. 공부를 요것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야. 알겠지? 요걸 하고 나서 2회독은 내가 복습을 금방 끝나.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금방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뭐 다른 거 뭐 알고리즘 수투나 아니면 뭐 포커스를 들으면서 요걸 복습할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3회독을 한 친구들 얘기들 다 들어보면 진짜 느낌이 다르대요. 쌤이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만 1회독 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딱 그런 느낌. 좀 쉽게 풀리는구나. 2회독은 뭔가 이제 문제들이 좀 다르게 보여. 시선이 뭔가 쌤이랑 이제 생각하는 시선들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쌤이 여러분들 커리큘럼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쌤의 그 목표, 쌤의 골은 여러분들이 나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과 나의 첫 만남은 일단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까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실전 개념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뜯어 고칠 거야. 뜯어 고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처럼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적어도 3번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소중히 다뤄서 3번을 돌려라. 그래서 적어도 이거 수능 때까지 계속 들고 가야 돼. 한 번 하고 버릴 게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 개념만 달달달달달 외우지 마. 진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알겠죠? 수학은 무조건 개념이랑 문제랑 같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 개념이 왜 만들어졌냐면 문제를 가지고 만든 거란 말이야. 수능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알면 애들이 더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 애들이 더 잘 이해하겠구나. 더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항상 문제랑 같이. 알겠죠? 그래서 나 실전 개념 공부해야지. 실전 개념 달달달 머릿속에 와닿지도 않고요. 이 여러분들 거가 그러니까 체화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께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랑 같이 공부하는 게 맞다. 됐어요? 그래서 물론 실전 개념만 안다고 해서 수학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다 완벽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간 단계, 내가 고난도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전 개념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이 지금 촬영하는 이 지금 시점이 연말입니다. 12월 말이에요. 이제 애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하고 쌤도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는데 겨울방학 때 쌤도 현장에서 겨울방학 때 지금 뭐 하고 있냐? 알고리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무조건 알고리즘 너무 홍보 같잖아 이러면. 실전 개념 공부는 무조건 하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게 아니어도 돼. 딴 쌤 거여도 되니까 무조건 해. 제발. 응? 그리고 기본 개념 있지. 선생님 저 기본 개념이 너무 약한데요. 병행해. 이해되니? 보통 실전 개념은 단원 자체가 크게 안 바뀌어요. 대단원인 얘랑 얘의 대단원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거 공부하기 전에 기본 개념 그 파트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기본 개념은 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오래 잡아도 얘는 한 달이야. 근데 방학은 한 달보다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전 개념을 방학 내내 완벽하게 끝내라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적어도 시작은 하셔야 돼요. 시작은 해 제발. 알겠지? 그래서 수원만이라도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쌤도 겨울방학 때는 딱 수원만 해요. 알고리즘.
실전 개념은 딱 수업만 하고요. 나머지는 기본 개념 해도 돼. 근데 적어도 시작은 해줘. 왜? 우리 3회독이나 해야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 개념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친구들은 얘를 메인으로 가져가되 요것만 방학 내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전 개념도 같이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단원을 다 했어. 그럼 얘도 이제 1단원 시작하는 거야. 얘는 2단원 하면 되겠지 그때. 이해득해. 얘 3단원 할 때 얘 2단원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실전 개념을 좀 많이 해놔야지 나중 가서 편해집니다. 처음에 좀 대충 해놔가지고 아이 뭐 여름방학 때 하면 되지. 얘들아 여름방학 때는 진짜 모의고사만 잔뜩 풀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전에는 웬만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겨울방학만큼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때가 없어. 겨울방학 때 무조건 최대한 많이 끝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실전 개념은 시기라고 했을 때 선생님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막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영상을 예를 들어서 한 5월에 6월에 본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선생님 이거 겨울방학 때 하라고 했는데 잠깐만 저 이거 아직 안 했는데 어떡하죠? 안 할 거야? 그럼 안 할 거야? 해야지. 그때라도 당연히 해야죠. 그 대신 내가 지금 느린 만큼 더 많이 더 빨리 해주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요거를 어떻게 수능 때까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끌고 가줘야 된다. 선생님 얘가 강의 수가 뭐 한 20강 정도밖에 안 되던데 어떻게 뭐 수능까지 끌고 갑니까? 뭔 소리야. 내가 최대한 앞에서 빨리 실전 개념을 끝을 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모의고사를 풀든 아니면 뭐 포커스 수업을 듣든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무조건 실전 개념은 앞으로 계속 적용이 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여러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공부법 얘기만 하면 잔소리처럼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내가 나중에 또 TCC 얘기를 또 할 거야. 또 엔제와 관련해서 내가 또 한번 설명을 할 거거든. 이 엔제에 미친 애들이 많아요. 엠미세들이 많습니다. 엠미세들. 아니 내가 적어도 고2 때 수학 엄청 많이 했는데 이제 엔제 좀 많이 풀어봐야지. 엔제만 보면 환장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얘들아 엔제의 의미가 뭐야? 그냥 문제들이야 문제들. 근데 뭐 엔제만 들어가면 뭐 환장해. 나 그거 들어야 돼. 나 그거 수업해야 돼. 나 그거 문제 풀어봐야 돼. 근데 엔제는 그냥 여러 문제들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실전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앞으로 푸는 문제들, 다양하게 푸는 문제들 실전 개념을 적용하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그게 그냥 엔제 문제 푸는 거야. 물론 쌤 알고리즘엔 또 엔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메인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의미로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엔제만 들으면 뭐 수학 다 잘해지는 줄 알아 애들이. 미치겠어 그것만 들으면. 화딱지가 나.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시기는 무조건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쌤이 이제 바라는 건 1월부터 적어도 한 5월, 6월 요 정도쯤에 실전 개념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3회도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거는 바라는 점이야. 그리고 이제 뭐 7, 8월 때 이제 뭐 접근법, 엔제 좀 많이 풀어주는 게 좋고요. 9월 때 이제 모의고사. 내가 이거는 뭐 전체적인 커리어에 대한 얘기니까 요건 뭐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고요. 이 실전 개념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 그리고 아니 뭐 그냥 기본 개념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기본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데 특히나 요새 수능에서는 선생님 요새 수능에 스킬 이거 별로 의미 없대요. 요새는 기본 개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대요. 내가 말하는 건 얘들아 이거는 정말 딥한 스킬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 알아야 돼? 이렇게까지 나온다고? 선생님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정말 딥한 거, 정말 또 쓸데없는 거라고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 수능에 나오지도 않을 법한 거 내가 굳이 왜 가르쳐? 의미도 없는데. 안 가르칩니다 그런 건.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당연히 기본기로 만들어진 건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요거 아이디어 얻어야 되지 않겠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인식하고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능에선 절대로 기본기만 가지고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또 다른 공부법으로 쌤이 들고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